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의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을 이어서 그 다음 개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수들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대한 이야기, 그 관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두 근을 안다는 전제하에 원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는 임의의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2차와 1차 앞에 있는 계수들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했었고, 두 번째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a분의 c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이번에는 역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문제에서 전제 조건으로 깔아준 건 x제곱, 즉 x제곱 앞에 있는 그 개수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간다면 두근 알파 베타 라고 하는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마마니까 두근의 합자리가 1창 앞에 개수로 들어가는 게 맞구나. 단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중요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a분의 지금 현재 C자리에 있는 알파, 베타 상수항이 되겠죠. 그 값이 분모값이 1이기 때문에 두근의 곱자리에 제대로 들어간 게 맞구나가 됩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두 근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방정식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두근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무엇부터 생각하셔야지 되냐면 항상 두수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를 근으로 하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지 않아도 첫 번째 두근의 합이 얼마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이 얼마인지만 찾아내시면 원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을 수 있구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문제풀이로 이어가 보면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 두근의 합은 4라는 걸 알 수 있고 두근의 곱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이 되겠죠. 2 플러스 루트 5에 2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한 값이므로 앞에 거 제곱인 4 빼기 5가 돼서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 배웠던 저 방정식 틀대로 문제에서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라는 조건을 깔아줬기 때문에 얘는 두근의 합인 4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1창 앞에 개수로 써주면 되는 것이고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이 마이너스 1은 상수항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두근의 합을 가지고 두근의 곱을 가지고 원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연습들 많이 하셔야지 되고요. 그거를 확인하는 문제 지금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 2창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고 하면서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두 근의 합이 얼마일까 부터 찾으시면 되는 거죠. 2 루트 5라고 하는 하나의 근과 마이너스 루트 5를 더해주니 두 근의 합은 루트 5구나 라는 걸 찾았고요. 두 번째, 그럼 두근의 곱은 얼마일까를 찾아보기 위해서 2 루트 5에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를 하게 되면 부호 마이너스의 10이라고 하는 결론.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원래 2차 방정식을 찾아보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1창 앞에 개수가 x제곱이라고 했고 2창 앞에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고 1창 앞에 있는 개수는 루트 두근의 합 앞에 뭐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루트 5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상수항 자리는 부호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마이너스 10 이퀄 0이더라 라고 하는 걸로 옆에 있는 2번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가볍게 풀 수 있어야지 되는데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도 우선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찾아야지 되는 건 두근의 합 6 플러스 4i 그 다음 두근의 합이죠. 더하기 6 마이너스 4i 이 둘의 합을 계산을 하니 12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거 6 플러스 4i와 6 마이너스 4i는 그래도 4번을 다 하지 않아도 되게 합차 공식으로 나왔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6에 대한 제곱값 36에 마이너스 4i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36에 i제곱이 붙기 때문에 전체 마마라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4, 16에 해당하는 두근의 곱은 52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그럼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문제 3번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예제 2번이 등장을 했죠. 예제 2번을 봐보시면 두 근이 등장을 했고요. 두 근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수, 이번에는 두 수입니다. 두 수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선 무엇부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왜? 그 두 개의 수가 곧 근이 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원래 주어져 있는 식을 기준으로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1 이퀄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에 해당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찾아보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원래 방정식에 대한 두근의 합 찾았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거는 a분의 c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식을 찾으면 되죠. 새로운 식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3과 마이너스 1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근으로 하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시 찾죠. 두 근의 합부터.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8이 되고 또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3까지.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찾아보게 되면 x제곱 앞에 개수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근의 합을 계산해 놓은 마이너스 8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 플러스 8x가 될 것이고 상수항은 부호 변함없이 그대로 쓰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가지고 방정식을 찾는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연습들 역시 많이 하셔야겠죠. 뒤로 넘어가시면 문제 4번이 그것을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역시나 항상 두근 알파 베타가 등장을 하면 문제에서 무엇을 묻든지 간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무엇부터? 두근의 합부터. 두근의 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 찾아보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라서 두근의 합은 5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부분은 a분의 c. 그래서 두근의 곱은 3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수 없이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있을 만큼 연습하셔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가지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무엇을 근으로 하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시 써야죠. 첫 번째, 새로운 근 알파분의 1과 새로운 근 베타분의 1을 더하면 이건 새로운 모양을 갖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항상 주어진 근에 대한 합과 곱. 그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분수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베타 플러스 알파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구해놓은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3분의 5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찾아야지 되는 건 두근의 곱입니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곱하면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분의 1인 거고 그렇게 되면 알파 베타 곱이 3이니까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서도 역시나 주목해야지 되는 건 x제곱 앞에 있는 그 개수가
1이라고 하는 사실.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쓰면 되죠. 제곱 앞의 개수는 1이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 두근의 합인 3분의 5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3분의 5x 그리고 상수항에는 두근의 곱을 그대로 쓰더라 라고 하는 것. 이러한 걸 연습해서 옆에 있는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 그 개념들에 대한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울 거는 조금 없고요. 두 근을 가지고 방금 전에 근각의수와의 관계로 원래 2차 방정식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인수분해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두 근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죠. 원래 2차 방정식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더라. 근데 얘는 이 2창 앞에 있는 개수가 a라고 하는 것.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어져 있는 밑에 있는 식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창 앞에 있는 개수는 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한 근이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인수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인수 x-알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베타를 근으로 갖기 위해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될 수 있게끔 x-베타 주어진 이 값이 곧 0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2차 방정식 근을 구하기 직전의 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이렇게 구해놓은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을 찾아라 라고 하면 바로 알파, 베타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 근 구하기 마지막 그 방정식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원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하면 알파를 넣었을 때 0 되는 식과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 두 개의 인수들을 쓰면 된다는 거. 이걸 통해서 원래의 식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사실상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수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었었다면 우리가 두근이 이제 정수가 아닌 경우에도 인수분해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에 예로 나와 있는 5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식을 지금 잘 봐보시면 이 식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창 앞에 개수, 상수항 앞에 있는 개수를 적당히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인수분해는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방법으로는 즉 중학교 때까지의 방법으로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x값이 얼마일까를 찾는 거죠. x값이 얼마일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나는 5분의 2 플러스 루트 19와 하나는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9가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지만 최고창 앞에 있는 개수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이미 주어진 조건 그대로 5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는 5분의 2 플러스 루트 19를 넣었었을 때 0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루트 19를 써주면 되는 거고 이거를 하나의 인수로 갖고 또 하나는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9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갖는구나 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또 연습해 보면서 뒤에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지금 잘 봐보시면 인수분해를 하라고는 했고 근데 수의 범위가 복소수라는 것. 복소수라고 하는 건 두 근으로 실수, 허수 모두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주어진 식에 적당히 제곱 앞에 있는 개수 1, 1, 뭐 10의 약수에 해당하는 2, 5 적당히 곱하기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적용하지 않으니 오늘 배운 개념 무엇을 근으로 가질까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곧 0이 되게 하는 두 근을 찾아주면 되는 것인데 x는 짝수 공식이 있고 그 다음 원래 근의 공식이 있는데
짝수 공식은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원래 근해 공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라서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6에 대한 제곱 36 마이너스 4a c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36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는 루트 밖으로 항상 꺼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의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만큼은 i로 꺼내주시고 나면 루트 안의 값이 우리에게 친근한 0 이상의 수가 됐겠죠. 그러면 루트 밖으로 꺼낼 수 있으니 2분의 6 뿔마 2가 되고 약분까지 바로 해버리면 3 뿔마 i가 되는 것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근이 3 플러스 i와 또 다른 근이 3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 인수들을 갖고 있구나. 항상 주의할 건 이 창 앞에 개수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정답을 쓰면 되는데 이 창 앞에 개수가 1이므로 3 플러스 i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인수를 갖기 위해서는 부호를 반대로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또 다른 인수는 3-i를 넣었을 때 0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x-3 플러스 i.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을 찾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인수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뒤에 이퀄 0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확인하는 이제 문제 5번이 나오겠죠. 문제 5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의 범위가 복소수까지로 펼쳐져 있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 즉 정답들이 정수의 값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우선은 얘는 가볍지만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한 번쯤 눈치 금방 챌 수 있는 식이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3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곱 우리가 두 개 항으로 주어져 있고 중간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합차 공식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 그러면 얘는 3이라고 하는 애를 잘 봐보시면 누구를 제곱하면 되나요? 즉 루트 3에 대한 제곱값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x 플러스 루트 3과 x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역시나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x제곱과 플러스 5가 나오긴 하지만 5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힌트로 가자면 어차피 한눈에 좀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두 근을 찾는 겁니다. 두 근을 찾는다 라고 하는 건 x제곱 플러스 5가 0을 만족하는 x제곱을 찾는 거고요.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5가 돼줘야지 되는 거고 제곱한 값이 음수값이 되더라 얘기했었죠. 허수. 그래서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까지. 그래서 이거를 근으로 하는 인수들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루트 5i와 마이너스 루트 5i를 넣었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인수들로 인수분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4번 문제 한 가지 더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나와 있는 거 역시 적당히 1, 2, 3, 3 곱했더니 나오지 않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값이 0 되게 하는 근부터 찾아야지 되겠구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1창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 쓰시는 게 훨씬 간편하지만 그래도 원래 근해 공식부터 탄탄하게 연습하기 위해서 원래 근해 공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2a이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라서 8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8에 대한 제곱이라서 64가 될 것이고 빼기 4ac까지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4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값이 64에 8, 9, 72네요. 64 마이너스 72. 계산하면 마8이네요. 마8이기 때문에 우선은 2 루트 2i가 되는 것까지 약분을 한번 해보니까 얘는 2분의 4
뿔마 루트 2i 하는 것까지. 근이 조금 불편해 보일 수는 있으나 정답을 구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옆에다가 정답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주의해야지 되는 게 최고창 앞에 있는 개수가 2라는 거. 개수 2 가지고 오시고요. 한근 넣었었을 때 0이 되는 인수를 가져야지 되므로 x-2분의 4 플러스 루트 2i 라고 하는 인수와 x-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2i 있는 것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연습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셔야지만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교과서의 기본 문제들이고요.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중단원 마무리를 오늘 기본 문제들만 풀면서 가볍게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배웠던 사실 개념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이게 뒤로 가서 누적이 되다 보면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는 범위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지 되는데 문제 1번에 2번을 가볍게 보고 여러분들은 1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2번을 봐보시면 좌변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의 값이 0이더라 만족하는 실수 xy라는 것. 실수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풀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범위가 복소수까지 넘어간다면 사실 구하는 거 자체가 거의 힘들어지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당연히 실수라는 조건을 깔아준다는 거. 그러면 주어져 있는 좌변에 있는 이 복소수의 값이 0이 되더라. 그 말은 첫 번째, 실수부에 위치한 3x 플러스 y 값이 실수부도 0이고 두 번째, 허수부에 위치한 x-y 플러스 8 이퀄 또 0이 되는구나. 그럼 두 번째 식을 조금 더 이항을 해볼까요? x-y는 마팔이구나 하는 걸로.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이제 연립하면 되겠죠. 봤더니 감사하게도 y 앞에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서 둘을 그대로 더했더니 4x의 값이 더했습니다. 마팔이 될 거고요. 그 말은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더라 라고 하면 첫 번째 식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그럼 마 6의 값이 넘어간 그 값이 곧 y이기 때문에 y는 6이구나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켤레 복소수라고 했습니다. 요거 가볍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의 복소수 a 플러스 bi 이거에 대한 켤레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위에다 발을 쓰면 되는 거였고요. 이거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의 부호만? 허수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하는 거. 켤레복소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 실수부를 건드리지 않고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준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건 3번과 4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5라고 하는 이 수, 지금 여기서는 복소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복소수에 대한 켤레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봤더니 허수부가 0이기 때문에 뿔마 바꾸더라도 실수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루트 5가 되더라 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이너스 3i라고 하는 이 복소수의 바, 즉 켤레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3i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정답들 구하는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사칙 연산이 가능했다는 거 처음에 배웠었는데요. 복소수 연산에 주의해야지 되는 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 그것만 계산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덧셈과 뺄셈이기 때문에 3번에 있는 곱셈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1-i, 그다음 3 플러스 2i라고 하는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한다라고 하는 건 분배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계산을 할 때 보니까 3과 2i, 그 다음 마이너스 3i, 그리고 마이너스 2i 제곱. 당연히 여러분들은 플러스 2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2에다 3을 더해주니 5가 될 거고 실수 부분은, 허수 부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i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그래서 계산에 실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i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개념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번을 볼 건데요. 복소수에서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는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을 할 때는 분모에 있는 그 값을, 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실수부와 허수부를 분리시킨 기본적인 복소수 형태의 꼴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에 복소수가 남아있으면 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으므로 분모의 실수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1 플러스 2i 한 값분의 2-i라고 하는 이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켤레를 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복소수에 또 다른 복소수를 곱해서 i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허수 부분이 제곱될 수 있는, 그래서 합차 공식이 이용돼야지 되기 때문에 1-2i분의 역시나 1-2i, 즉 1이 곱해진 게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제곱 그대로 1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제곱한 값은 4지만 i를 제곱한 값 마이너스 1이라 플러스 4가 된다는 것. 위에 있는 분자 부분을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둘을 곱하기 하게 되면 2에 마이너스 4i, 그다음 마이너스 i, 마말아서 플러스 2지만 i가 제곱돼서 마이너스 2 한 것까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봤더니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사라져서 이 부분은 실수 부분이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남아있는 분모 5분의 마이너스 5i. 그래서 약분을 하니 정답은 마이너스 i만 남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번 문제를 봐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판별식이 등장을 합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D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판별식 D라고 하는 건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는 판별식을 뜻하는데, 판별식 D라고 하는 것, 우리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즉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냐 아니면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 실근, 허근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우선 문제에서는 제가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값에 대한 판별식을 하기 위해서는 b제곱 1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 a자리 4, 그 다음 c자리 9가 되겠죠. 역시나 판별식 같은 경우도 짝수 공식이 허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근해 공식에서도 짝수 공식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짝수 공식이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짝수 공식 같은 경우는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얘는 12에 대한 제곱인 144에서 16 곱하기 4가 되겠죠. 16 곱하기 9가 되네요. 봤더니 얘는 6, 9, 14. 역시나 144구나. 그래서 그 값은 0이네. 즉 뒷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이 됩니다. 오늘 아까 배웠었던 개념인데요. 두 근을 가지고 원래 2차 방정식을 찾는 문제가 있었고,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서 새로운 값들을 찾아내는 문제인데, 항상 두 근 알파 베타가 등장하면 문제를 바로 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두 근의 합과 곱부터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값을 계산하면 3이라고 하는 거 우선 결론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부분은 a분의 c이기 때문에 2분의 5더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토대로 1번과 2번은 바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3번과 4번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두 식의 곱을 구해서 제가 구한 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식을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마라 플러스 1까지.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2분의 5라고 얘기했고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두근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까지. 계산을 하면 2분의 5 마이너스 2라서 얘는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식을 한번 전개해 보게 되면 이거 뭐 전개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이라고 하는 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얼마큼 해주면 동일하더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하면 되더라. 이거는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식 변형 연습하다 보면 많이들 봤을 법한 식입니다. 요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두근의 합 3 제곱이기 때문에 9를 써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4에 알파 베타 2분의 5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고 났더니 약분을 해서 9 마이너스 10이라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까지. 지금까지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들 중 기본적인 문제들 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함께 풀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